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저번 시간에 이렇게 미싱을 한번 해볼게요. 자, 미싱에 가기 전에 큰 소매 작은 소매를 박을 건데 단은 이렇게 접어져 있는 상태로,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시접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안감을 저번 시간에 잘라놨을 겁니다. 안감을 한 7, 8cm만 써도 된다 그랬죠. 3cm에 정바이어스, 지금 내가 파란색이 없어서 색깔 있는 걸 쓰고 있는데 요렇게 안감을 준비해서 일단 미싱으로 가볼게요. 자, 봉제를 할 때는 우리가 솔기가 두 개가 있잖아요. 소매에 있어서는 겉과 겉을 마주 되었고 긴 솔기가 있고 짧은 솔기가 있어요. 그죠? 여기는 팔 안쪽이고 여기는 이제 등판, 뒷판이랑 붙여지는 곳인데 큰 소매가 항상 아래로 갈 수 있도록 큰 소매의 긴 솔기가 짧은 소매 긴 솔기보다 더 사이즈가 길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큰 소매를 아래에다 놓고 그 다음에 그냥 쭉 박는 게 아니라 저때 우리가 패턴에서 한번 기억을 생각시켜 보면은 여기 팔꿈치 부위에서 그 이즈를 없애고 이즈 주지 않고 가운데 토막, 이게 소매 전체 길이로 봤을 때는 한 3분의 2선 요 구간 내에서 뭔가 이즈량을 큰 소매 쪽으로 다 보내는 식으로 해서 이즈량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소매의 큰 소매, 큰 사이즈가 큰 패널이 아래로 가게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시접에 맞춰서 봉제합니다. 너치나 지금 여기 너치가 있거든요. 여기는 시접 패턴이었기 때문에 너치가 있어요. 여기 너치 보면서 시점이랑 생각해서, 자, 너치가 있으니까 너치와 너치끼리 맞추면 저절로 이즈가 들어가게 되겠죠. 쭉 이해를 하고요. 여기 트임 높이의 핀을 아까 찔러 놓은 거였거든요. 여기에 여기가 소매 트임에 왔으면 이런 거 빼버리고 되돌아박기 하고 옆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우리 가봉할 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시접 다시 1cm였잖아요. 자, 단은 접은 상태로, 단은 이렇게 접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봉제. 그래서 봉제 트임 끝에서 바로 되돌아박기해서 옆으로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바로 단이 접어져 있는 상태로 바로 여기를 봉제. 자, 그러고 나서 이 소매는 항상 큰 소매 방향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야. 시접이 위에는 가름소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얘는 여기로 넘어가고 얘는 여기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윗장에만 우리 그 뒷판 벤트 한 것처럼 윗장만, 여기 한 겹만이에요. 두 겹 다 아니고 한 겹만 가위로 자르고, 이렇게 위에는 가름소를 할 수 있게 처리를 해주고, 이 벤트, 장식 벤트 시접은 큰 소매 방향을 향해서 넘겼고, 자, 그럼 여기 시접이 너덜너덜하게 그게 싫죠. 여기를 감싸기 위해서 이 바이어스 밴드가 필요했어요. 자, 그럼 이 1cm 시접 위로 여기 2cm 위에 소매가 안감에 덮어질 거기 때문에 3cm만 실은 여기 있으면 돼. 3cm만 커버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 높이에서 시작하면 저 위에서부터 시작할 필요 없어. 단 높이에서부터만 시작하면 돼요. 0.5cm를 박아서 하나 쭉 박아 넣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이 접어져 있는 상태대로 이렇게 박아서 그냥 쭉 박았어. 그 다음에 이거를 한 2cm를 맞춰서 자르고 잘라내고, 이렇게 접으면 이 부분 시접을 또 처리를 못하니까 보세요. 여기가 밑단이잖아. 봐봐, 위치가 어딘지. 밑단을 한번 감싸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접으면 여기가 다 마감 처리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여기를 한번 박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큰 소매 방향으로 이렇게 그렇지, 큰 소매지. 큰 소매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는 이렇게 장식 밴드 열리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단 처리를 바이어스 바인딩으로 이렇게 감싸 놓는 거죠. 여기는 열리면 안 돼. 여기는 손바느질로 메꿀 거고,
뒤집었을 때 여기는 열리는 것처럼 할 거예요. 그죠? 여기는 열리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여기 두 개는 합쳐 놓고 여기는 이렇게 손바느질로 마무리할 때 감침 처리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 놓을게요. 반대 손에도.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여기서부터 박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박기 시작해. 좀 전에 요 위에서부터 박았지만 이렇게 박기 힘들잖아요. 좀 밑에서부터 이렇게 맞춰서 박아야겠죠. 여기 씹을 때 여기 포인트 맞추고 여기 트임 포인트랑 트임 포인트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맞추고 여기 너치 포인트 맞춰가지고 밑단에서부터 단이 접어져 있는 상태로 지점량 생각하면서 자, 그럼 이렇게 양솔기에 큰 솔기, 긴 솔기를 먼저 받고 벤트 처리하면서 벤트 끝단 마감 처리까지, 시접 마감 처리까지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다리미로 갑니다. 자, 봉제를 한번 하고 나면 항상 봉제 퍼클링이라는 게 있죠. 특히나 소매 부분에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질을 줬기 때문에 퍼클링을 한번 없애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큰 소매 쪽으로 넘어가기 편하게 우리 원래 단처리할 때 여기 살짝 꺾어놨잖아요. 그럼 그대로 놔두고서 윗부분에 얘도 이미 평면이 아니라서 바닥에 너무 불룩해져 있을 겁니다. 뒤에 우리가 그 뒷 팔뚝살 때문에 불룩하게 패턴이 되어 있거든요. 남성복 특히 더 그래요. 여성복보다. 남자들은 팔 근육이 있기 때문에 아예 소매를 되게 입체감 있게 불룩하게 오히려 만들어 놓거든요. 여성복은 그러면 팔뚝 굵어 보이니까 좀 일자에 가깝게 일자스럽게 가느다란 원통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놓지만 남자들은 팔 근육이 있는 게 오히려 그 약간 더 매력 포인트이기 때문에 뒤에 팔뚝 있는데 뒷팔뚝살 있는 데가 꽤 불룩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성복보다 오히려 반드시 남성복이 이런 다리미대 우마라는 거 다리미대를 베어서 입체감 있게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름수를 했죠. 위에 너치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질 때 밑에 미리 다려놓은 거랑 여기를 약간 얘만 당기지 말고 얘랑 동시에 연결해서 다리면 겉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여기를 먼저 발라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은 이 소재는 약간 폴리에스테르 소재이기 때문에 실은 뭐 노밭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자리 잡음이라고 얘기하는 여기 그 모양으로 이렇게 다리를 늘리기가 조금 적용이 안 되는 원단이기도 합니다. 이 원단은. 근데 모직물이라면 우리가 패턴을 놨을 때 약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늘려주기, 팔꿈치 여기 늘려주기를 반드시 해주면 훨씬 옷이 입체감이 있어집니다. 여기를 이렇게 하는 방법은 팔꿈치 부위만 이 바깥 솔기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안 솔기는 소매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반드시 해준다시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해서 여기를 팔꿈치 여기가 지금 팔꿈치인 거 아시겠죠? 여기를 늘린다는 느낌으로 다리미로 나의 패턴과 반대방 패턴은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이런 느낌이 되도록 지금 휘어 다리고 있잖아요. 시접량을 이렇게 늘려서 이런 식으로 다려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플랫했던 원단이 약간 이렇게 볼륨이 생기고 이렇게 입체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도
해서 팔꿈치 부분을 늘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바깥솔기를 해결하고 나서 안솔기를 박습니다. 다시 미싱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바깥솔기가 박히고 나면 이제 안솔기를 박을 건데요. 안솔기는 큰 소매가 위로하게 박으세요. 약간 의도적으로 살짝 비틀어지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접 양을 보고서 우리 너치 주었을 거예요, 그죠? 너치 보면서 자,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시접 양을 보고 쭉 박아오면 여기 단이 꺾이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우리가 단을 원래 접었을 때, 단을 접어서 깎았을 때 여기 시접 양을 맞춰 놓은 거잖아요. 그럼 다시 펼쳤을 때 직선은 아닐 거라고. 여기서 약간 이렇게 삐져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차이가 안 나니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일자로 쭉 박아버려서 단을 가름소를 해서 올렸을 경우에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그냥 바지불이랑 똑같다. 바지불이 그냥 직선으로 쭉 박아서 단을 접어 올리면 그 접어 올려진 단 부위가 약간 부글부글 좀 쭈글쭈글해지는 느낌이 있거든. 조금이라도 여기 부리가 조금 넓은 사이즈가 유지되도록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안솔기를 박으셨으면, 자, 우리 여성복 할 때는 여기에 겨드랑 포인트에서 뭐 3에서 5 포인트에서부터 박아서 홈질 했잖아요. 어차피 제가 이거 여성복 구성처럼 해볼 거라 우리는 약간 실험적으로 미싱으로 여성복과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쪽 소매를 그렇게 해보고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반대편 소매는 홈질로 해볼게요. 자, 안솔기 가름소를 하기 전에, 자, 겨드랑이가 쏙 들어가는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 여기 작은 소매에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제일 아랫 부위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패턴에서 찾았을 건데, 그러니까 시접량이 1cm였을 테니까 땀수는 3에서 4, 그러니까 딱 나의 미싱 땀에서 절반에서 살짝 키운 정도의 땀에 맞추고 그대로 완성선에 맞춰서 봉제 보시면 거의 이 가름솔 해야 되는 이 솔기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끝에서 끝까지 다 박았다고 봐도 됩니다. 자, 해서 이렇게 박았으면 항상 봉제하고 나면 다시 심퍼 커링 없앨 건데, 우리 이 부분은 약간 이렇게 다리지 않았나요? 없애면서 그냥 한 번 더 다리 잡음, 소매 입체주기 한 번 더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고, 자, 가름솔 할 때 이제 뭐 남성복은 그나마 좀 소매통이 넓지만 여성복은 굉장히 좁아가지고 바닥에 대고 하면 여기 다리고 싶은데 여기 주름 생겨 막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측면을 이용하시라. 측면을 이용해서 다리미를 빼딱하게 딱 내가 원하는 그 부위만 발라줄 수 있게. 그 다음에 이런 부리들을 만났을 때는 이런 데 끼워갖고 가름솔, 그 다음에 단을 접죠. 근데 내가 약간 빼딱하게 박았으면 여기가 절대 당기지 않아. 근데 빼딱하게 안 박으면 여기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모자라가지고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여기 약간 불편한 거야. 그럼 겉에서 봤을 때 정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큰 게 나아. 같거나 조금이라도 크게 시접이 해서 자, 해놓았고, 그러면은 소매 입체감은 생겨져 있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수직이니까 보이겠죠? 요 공간. 나는 모직이 아니어서 부자연스럽게 약간 어설프게 쭈글쭈글한데, 모직이면 여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여기는 골선인데 이렇게 부드럽게 휘어지는 직선이랑 갖다 대어서 봤을 때 이 공간 보이죠? 여기가 많을수록 좀 더 부드럽게 휘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소매만큼은 자리 잡음을 반드시 하시라라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요만큼만 열려야 되겠지. 여기가 열리면 안 되는 거야. 시접도 베기 싫고. 그래서 요래 놓고 얘는 나중에 손바느질 할 때 마감 처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해 놓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를 붙여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손바느질로 붙이고, 얘는 우리가 장식 벤트니까 벤트 말 그대로 열리는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오픈이 될 것 같은, 오픈이 이렇게 장식으로 얹힐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이제 위에 홈질이 끝냈으면 내가 박은 솔기에서 밑실을 잡아 당기는 거죠. 이렇게 밑실을 잡아 당길 때, 이거는 주름이야, 그지? 퍼프잖아요. 퍼프가 생기기 직전까지 최대치의 이질을 없애준다. 어디가 최대치일까? 주름은 아니지만 최대한 줄어들었다 라는 느낌이 드는 요 정도? 요런 정도? 그죠? 얘는 최대한이 아니야. 이미 오바고.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설명해 주자면, 이걸 또 옆으로 긁어 올려서 한 요 정도 느낌이면 최대치? 주름은 아니지만 최대한 오르더라도 여기서 한 번만 더 당기면 주름 되겠다 싶은 그 정도. 그게 최대치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홈질도 한계가 있지만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미싱으로 하는 것보다 홈질이 더 고정력이 좋은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내가 남자 양복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잡아당겨서 홈질을 하는 걸 내가 대부분 쌤들이 이렇게 홈질을 하시더라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해보자고. 여성복처럼 하면 뭐가 안 되나, 안 될 이유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골고루. 퍼프만 아니라는 느낌이 되게 퍼프 일부 직전까지 다 이렇게 해서 주었죠? 그러면은 겉에서 다리시면 안 돼요. 소매를 뒤집고서 요런 데다가 놓고, 안쪽에서, 지금 솔기가 있는 쪽이니까 안쪽에서 이렇게 최대한 이 입체감이, 이 지금 내가 홈질에서 잡아당긴 얘가 이렇게 끼워서 진정을 좀 시키는, 없는 것처럼 평면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게 모가 50% 이상의 함유면 정말 다시 형태가 바뀌어요. 정말 이게 원단의 펠트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수분 온도 압력을 가지고 주면 플랫했던 애가 다시 정말 모자의 봉고탐처럼 약간 봉고하게 모양이 싹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처음에 모 함량이 50% 이상인 걸 쓰시는 게 좋아요라고 했던 거예요. 테일러링의 그 테크닉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느껴지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모지 원단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고루 없애줘요. 지금 내가 왜 그 손톱으로 긁고 있냐면, 이대로 다리면 이렇게 주름처럼 딱 선 생기겠는데 만져보면 느껴지지 않아요? 만져보면 이대로 만졌을 때 이거 안 긁어주면 뭔가 눌러지겠는데, 선 하나 생기겠는데, 선 이꼬르 찝힘이잖아, 그지? 그런 느낌이 나서 제가 지금 손톱으로 긁은 거예요. 최대치로 잡아당겼다가, 내가 뭘 느끼냐, 만졌을 때 접어진 게 있나 없나를 보고 접어졌기 때문에 긁어낸 거예요. 옆으로 풀어낸 거지, 한마디로. 여기도 손톱으로 긁어내면서 정리 좀 할게요. 만졌을 때 뭔가 딱 접히는 느낌이 없는 거죠. 좀 전에 왜 긁어냈냐면 뭔가 딱 접히는, 눌러지는 느낌이 있었어. 그거면 다리미 그대로 갖다 대면 그대로 가늘게 접어진 주름처럼 돼버리는 거니까 풀어낸 거죠.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입히듯이 끼워서, 여기도 더불어 긁어서 아예 이즈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 여기도 지금 보세요. 약간 부글하잖아요. 얘를 다리미를 이렇게 죽여버리면 없어지면서 이즈를 처리하는 거죠. 해서 소매를 다 만들었을 때 전체적으로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안에서도 뒤에서도 뚜껑, 상안 쪽에서도 앞판에서 전반적으로 볼록한 상태의 입체감을 유지를 했어요. 얼마나 당겼는지는 아직 나도 몰라요. 몸판이랑 이제 맞춰보면 되는 겁니다. 다음 차시에 이래 놓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지금 뜨겁잖아. 금방 다렸잖아요. 이들 만지작 그래서 바로 뒤집지 않아. 요래 놓고 이제 그 다음 소매, 얘 반대편 소매를 하면서, 얘는 이렇게 바닥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쉽게끔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딱 무거운 걸로 눌러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부분에 뭔가 막 조작했잖아. 얘가 차가워질 때까지 이렇게 떨어뜨려서 식히고, 이렇게 그 다음 얘를 이게 오른쪽 소매 왼쪽 소매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왼쪽 소매 만들고 있는 동안에 얘를 충분히 식혀서 차가워졌을 때 만지작거려라. 다음 차시에 연결해서 그러면 이렇게 소매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부착하는 거 다음 차시에 연결해 볼게요.